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 여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심천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차오빙빙입니다. 오늘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흔히 중국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가장 마지막에 발표했던 청년 실업률 통계가 21%며 현재는 어마어마한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마저 사실은 축소된 통계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의 분석에 의하면 2023년 3월 통계는 19%였으나 실제 이미 이때 실업률은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망을 잃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쉬고 있는 청년들을 비노동 인구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명문대생, 석박사들조차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지쳐 구직 활동을 포기해버리고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 등의 최소한 생계 활동만 하거나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으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죠. 이런 청년 인구만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면 남자와 여자 중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여성들인데요. 남자들은 하다못해 일용직 막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여성들의 경우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몇 개월 전에는 이런 처지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본디 저는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저를 정직원으로 쓰고 싶다고 하여 취업이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졸업 전에 취업했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졸업 후 2주 후로 예정되어 있던 정식 입사는 회사에서 미안하다며 정직원 채용을 취소시켜버리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천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비싼 물가를 감수하며 집까지 옮겼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리니 멘붕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니까요. 지원해줄 부모님이 없었지만 공부를 잘했기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학교 다닐 때도 알바와 공부에만 힘쓰느라 연애도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취업 자리를 찾아봐도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좁디 좁은 원룸마저도 동거인과 함께 살며 침대도 같이 썼습니다. 안 그러면 심천의 비싼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의 동거인 리징징은 인터넷에서 구한 룸메이트로 35살의 여성이었는데 직장에 잘리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룸메이트를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면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 등 초과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35세 전후의 근로자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잘린 사람들은 다른 기업에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채용에서 회사들이 35세 이하의 직원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나이든 택시기사, 배달기사 중엔 의외로 고학력에 이전에는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다녔던 분들이 꽤 있는 편이죠. 그래도 남자는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여자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려웠고 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잘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단기 알바를 전전하거나 저소득 서비스 노동자로 추락했죠. 리징징은 지금까지는 이전에 모아뒀던 돈을 정말 아껴가며 쓰고 있어 버틸만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더군요. 자신보다 못한 남자를 깔보고 평생 혼자 살 수 있을 거란 자만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차라리 결혼했더라면 의지할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힘이 센 남자니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지 않았겠냐면서 푸념했습니다. 리징징을 보면서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긴 저는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기에는 취업준비생이다 보니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웠고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받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고 해도 호감이 안 생기는 남자와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과 사랑 모두 실패하는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듯한 회사에 취업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 자리만 전전하며 지낸 지 어언 1년 반. 리징징이 남자가 생겼다며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리징징이 결혼해서 나가는 거였다면 군말 없이 축하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첩 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얼라이나 샤오산 등으로 일컬어지는 첫 문화가 존재합니다. 얼라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돈 많은 유부남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고 애인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간혹 50대나 60대 남자 중엔 30대 여성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노처녀 얼라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리징징이 될 줄이야. 리징징은 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징징에게 여성으로서 존엄과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된다고 좀 더 노력해서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리징징이 나가자 저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혼자서 높은 집세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일하는 가게에서 요즘 매출이 안 나와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며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식당 서빙 알바조차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떨어져가는 돈을 아껴 쓰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다녔죠.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눈물을 흘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몸매가 좋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포옹을 2위 안에 파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몸을 파는 게 아니며 그저 위로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비난했지만 반대로 율락 여성과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포옹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요즘처럼 취업 안 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저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여자들이 다닐 만한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업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도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여성이 포옹은 물론이고 게임하기, 데이트해주기 등을 조건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옛날이라면 저도 그녀들을 천박하게 보며 긍지 없는 여성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돈을 아끼기 위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끼만으로 버티는 나날들, 심지어는 아예 굶는 날도 생기자 제 도덕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짙은 화장과 함께 딱 달라붙는 상의와 스키니를 입고 얼굴에 반을 내놓는 가면을 쓰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다 깔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남자들은 제 몸매를 노골적으로 품평하듯 바라보더니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지불하고도 꽤 오랫동안 저를 껴안고 있거나 노골적으로 포옹 외에도 제 몸을 쓰다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을 떼내려고 노력해도 놔주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저를 놔주곤 했습니다. 환멸감이 몰려온 저는 일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관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포옹 한 번에 5위안이라고 적힌 골판지를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냅다 버렸죠. 그때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알지 않아요? 같은 대학의 선배였던 저우커위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저를 따라다니던 남자였는데 그가 고백할 때마다 그에게 퇴짜를 놨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공부로 바빠 연애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약혼자가 있는 남자라서였어요. 그는 집안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여자일 뿐 진짜 사랑하는 건 저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곤 했죠. 하필 이런 데서 그를 만나다니.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그의 표정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달려들더니 재빠르게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 바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는 이미 저를 알아본 뒤였습니다. 저우커위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했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고결하고 비싼 척하더니 결국 길거리에서 몸 파는 일을 해? 포옹 한 번에 5위안? 기가 막히는군. 그는 저 같은 여자를 짝사랑했던 게 몹시 후회스럽다고 말하며 이렇게 쉬운 여자인 줄 알았다면 돈 주고 살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푼돈 말고 큰 돈을 줄 테니 자기와 호텔에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모욕적인 그의 말에 화내며 그런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그는 제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변 남자들은 오히려 재밌는 광경이라는 듯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죠. 절망을 느끼면서 질질 끌려가던 와중 그만둬 하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자는 저에게서 남자를 떼놓더니 자기 뒤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따라 재빨리 뒤에 숨었고 저우커위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힘도 세고 덩치도 컸던 남자는 아주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저우커위를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깜짝 놀란 저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저우커위가 잡혀가면 당연히 피해자인 저에 대해서도 조사할 텐데 길거리에서 포옹을 해주는 대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이 일이 뉴스에라도 타는 순간 제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알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명으로 내보낸다고 해도 꼭 집요하게 실명을 알아내고자 하는 중국 네티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남자에게 몹쓸 해코지를 당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뉴스에서 실명을 가리고 사진을 블러 처리해서 내보냈지만 예쁜 그녀의 실루엣을 보고 궁금증이 생긴 네티즌들이 그녀의 본명과 신상을 털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여학생은 학교를 자퇴했었죠. 제가 사정하자 남자는 석연찮다는 표정으로 들었던 휴대폰을 놓고 저우커위한테 또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저우커위를 돌려보냈고 남자는 놀라서 울고 있는 저를 달랬습니다. 제가 진정되자 그 남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까부터 당신을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답답한 사무실에서 나와 요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포옹 한 번에 5위안이라는 팻말을 든 저를 보고 처음에는 한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받는 저를 보자 가엾다는 생각이 들며 대체 무슨 사정 때문에 저런 일을 하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초지종에 대해 털어놓았고 딱한 사정을 들은 남자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는 이미 직원들이 있어 직접 고용은 어렵겠지만 대신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자기가 알고 지내는 한인 중에서 심천에 IT 회사를 차린 사람이 있는데 직원들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도 중국어가 유창한 편이니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감격한 저는 절까지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남자의 소개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당당하게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 직원 기간도 끝나 완전한 정직원이 되었죠. 그때 구해준 한국인 형준 씨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심각할 정도로 망가졌을 겁니다. 저는 구세주가 된 그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현재의 일상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